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주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임대차에 관한 기출문제 영상이고요. 3회에 걸쳐서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대차에 대해서도 반드시 2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3문제까지. 제 기억으로는 좀 꽤 됐지만 어떤 해는 6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2문제는 기본, 때에 따라서는 3문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따라서 3회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자, 1번 참 기본적인 거죠. 이런 문제 또 틀리면 환장하죠. 임차권은 임차인에게만 있겠죠. 계약해지권? 자, 이익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요. 또 일부가 멸실이 됐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계약 해지권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죠. 3번 보증금 반환 채권은 물론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거니까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계약 해지권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자, 임대차가 뭔가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되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객체는 물건입니다.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 뭐죠? 숙박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사람이 차임 증액 청구권이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니 또는 임차 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이니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데 형광등 불빛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폰을 아줌마 불렀는데 이 아줌마가 자느라고 깨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형광등을 사다가 바꿔 꼈다면 다음날 형광등 값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비용 상한 청구권에 인정이 돼요. 답은 1번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숙박계약과 같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용 상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자,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고요. 임차인은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자,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죠.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가액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바로바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어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2가지 중에 1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든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긴 하지만 임대차 종료 전은 아니에요.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됐어요. 자, 민법상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맞는데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X죠. 임대인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가 있고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으면 6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작년도 문제네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 강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만약에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되면 임대인 거예요. 그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물 매수라는 것은 내 건데 사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결국 뭐가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질문 얘기죠. 3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됐어요. 돈을 안 내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도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지상물 매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돼요. 그래서 부합이 안 됐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부합됐다라고 가는 거고요. 자, 부합이 됐으면 그때는 여기 나와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뭘 청구합니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 약정은 뭐죠? 유효한 때라는 말은 결국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고요. 유효하다면 유익비 상환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허용된다.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축된 부분이 부합이 안 됐어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요. 부합이 됐어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중축됐단 말은 나와 있고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말이 없으면 원칙이 부합된 것이니까 부합됐다라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여기서 힌트가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이거는 임의 규정인 비용상환 청구권 배제 특약이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질문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답은 명백히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 의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찾네요. 자, 일단 갑은 토지 임차인이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때는 이 건물이 무효가든 불법 건물이든 따지지 않아요. 1번 Y 건물이 무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든지 아니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2번, 갑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라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면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새로운 양수인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물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따지지 않고요. 이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던 그런 것도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 금액만큼 공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5번,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래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어요. 부합됐죠?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되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자,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옳은 걸 찾네요. 그죠? 따라서 답은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1번이죠. 1번. 자, 불리하더라, 유의하다, X죠. 왜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요.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 하룻밤 여간방에서 장기용 거죠. 물론 부속물 매수종 인정되지 않으니까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임대차에 대해서는 뭐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눈치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존속기간 부분, 묵시적 갱신하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여기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 보시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한 경우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히 임대차에 관한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